잘 들리고 파트는 세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쇼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끄는 이야기 입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거고 오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여기 네 분이고 그 지금 한 분은 발표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아까 좀 전에 명함 돌리기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정선 선생님에 가서 이제 김승수냐고 이렇게 저 지금 기분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분이 김승수고 선생님 이름 뭐라고 이제 정수현입니다. 정확히 주죠. 정확히. 저는 경기도 살고 어디서 사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삽니다. 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이고 선생님 뭐죠? 스마트. 똑똑똑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똑똑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금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누군지 혹시 잘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신발은 짝짝인지, 그다음에 파마는 어디서 했는지, 지금 까만 건지 그냥 온 건지 정확히 네,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잘 그 카메라 좀 찍어주시겠어요? 많이 슬픈데 거기 갈 때는 카메라를 지금 슬리퍼 이거 찍으셔야 돼. 이게 마을로 나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게 지금 사회복지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아름다움을 덮어 쓰지 말고 이제 이것은 왜 이런지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지 마시고 진짜 슬픈 얘기인데 제가 너무 슬퍼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저도 거슬려요. 저 촬영이 거슬려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리는 가정방문 가다가 계단에서 접질렀는데 내일 모레 후원자의 밤이 있어서 그 행사 끝나면 깁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프죠. 네. 구두를 신고 서울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에 계속 좀 무리가 와가지고 중간에 좀 갈아 신었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일단 선생님 세 분께서 발표하셨는데 저까지 발표했으면 오늘 이 토크쇼는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세 분이 발표하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 저는 대구, 고향이 대구거든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서울, 인천 그리고 김제 그렇게 따지면 4개 지역의 도시를 경험을 했고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까지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2번은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일을 했고 2번은 일반 다세대 주택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2013년도에 전라북도 김제로 내려왔는데 김제로 내려왔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 선생님들 발표하셨던 것처럼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현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을 나가고 있는데 농촌마을 현지로 나가다 보니까 네. 농촌마을 잠깐만요. 사람 소리예요, 기계 소리. 죄송합니다. 땀이네요. 웃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아니고. 네, 계속 할까요? 네. 지금 다리도 아파 죽겠네. 네네네. 많이 신경 쓰이네요. 네. 농촌마을에 가서 한 2013년도에부터 이렇게 마을 현지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관에 건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합의돼서 위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직원이 7명밖에 없어서 관장님, 부장님을 제외하면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은 5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 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문헌조사하고 여러 기관들 다니고 나서 그때 중앙복지관도 가고 광교복지관도 가서 기관 견학을 다녀오고 2018년 초에 PT를 합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PT를 해서 이렇게 해서 목적과 방향과 추진 계획들을 설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매주 수요일 날마다 나가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어제 제가 하는 활동 영상을 틈틈이 좀 찍었어요. 찍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가 실수로 날려먹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했고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30주 제가 가고 있는 백산면이라는 곳에 계장님하고 30년 경력된 계장님하고 매일매일 같이 나가는데
계장님이 온 곳에 있는 뭐 이장님, 부녀회, 청년회, 농민회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경로당 가가지고 인사드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계장님이 소개를 해주니까 면에서 시골 단위에서 제일 대장은 누구냐면 면장님이에요. 면장님인데 저보고 이렇게 30년 된 계장님이 여기는 과장님이시고요. 이러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마이크 성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보시겠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발 슬프죠, 그렇죠? 발. 서울 온 김에 깁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짠한데 선생님이 구두도 보면 다 달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슨 돈을 좀 모을 거니까 서울 온 김에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아까 사진 찍던 거 와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세 번씩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꿈이었어요. 네, 이렇게 관중들과 찍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그렇죠?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조작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그 혹시 이제 마이크 좀 주시고 선생님 처음 강의시라고 하시는데 강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몰라가지고 잘. 그러니까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하셨고 네. 아무튼 퍼포먼스 되게 좋아서 중간중간 떨어져 뭔가 다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앞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떨어질 게 아닌데 떨어졌어요. 네, 일단 저희 관장님이 보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네, 부장님도 사랑합니다. 네. 진급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마을로 나가실 때 그 선생님이 나가고 싶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기본에서 나가볼래?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선택제가 있었어요. 기관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마을로 나갈 건데 마을도 뭐 광교이동, 원촌동 뭐또 있었어요. 근데 전 다른 데 했는데 이상한 데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조직 차원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네, 그냥 갔어요. 네. 아, 처음에는 약간 수동적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전 그때 직원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다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네, 전재희 부장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위기다, 복지관이 없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들 똘똘 뭉쳐서 근데 지금 전재일 부장님은 지금 신림에 계시지 않으세요? 네, 다 해놓고 가셨어요. 네. 사업체가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해보시니까 관점이 바뀌신 게 혹시 생기셨어요? 가기 전과 후에 혹시나? 그 전에는 약간 돈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 일반적인 시키는 것만 하는데요. 막상 나가고 고민하고 뚫어보니까 많이 바뀌었고요. 공부도 하다 보니까 또 적용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천상 사회복지사라는 얘기를 좀 요즘 많이 들어요. 네. 선생님 여기 진급 잘할 스타일이라고요. 운이 좋게 좀 빨리 했는데 좀 진급 어디 가서 뭐 진급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아, 네, 그랬어요? 네. 아무튼 조금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보드 타는 자체가 되게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겨울에는 이제 안 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타고요. 좀 조용히 타고 있는 게 저번에 한번 신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부장님께서 시청에서 보면 큰일 난다. 근무 시간에 노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노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해가지고 네, SNS 활동 잘 안 하려고 지금. 아,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동기를 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일하시면서 같이 세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다른 경우겠지만 두 분도 뭐 선생님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 이런 제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주민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막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이걸 좀 걷어줬으면 좋겠는 게 혹시 있는지를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할까요? 네. 들어보시고 신나게 일하려고 하는데 보드를 타서 어떻게든 알려가는 과정들을 또 하려고 그러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선생님도 일하실 때 뭐 행정이든 아니면 기관에서든 나의 의지를 좀 꺾었던 경우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 예전에는 평가 평가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평가를 많이 내려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전문성이 없다 이런 평가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평가와 상관없이 의미를 찾고 싶고 그래서 또 기관에서는 뭐 이렇게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게 있어요.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많이 했다면 한 9년 되니까 이게 에너지가 체력도 그렇고 아프기도 아프고 이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관에서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걸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그럴 때는 이제 그 안에서의 제가 찾고자 하는 의미를 잃지 않는 한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기관 것도 같이 하려고 하니 더 힘들어요. 아, 그럼? 네. 근데 아까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네. 그렇게 힘든데 노래가 나왔다는 건 제가 그래서 노래를 그러니까 제가 1년 6개월 때 나는 사회복지사다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노래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차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딱 부서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면서 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 나는 일단 쉬어야겠다 라면서 뭐 휴가도 써서 쉬고 그러면서 이제 일질만 하다가 이제 간만에 또 오늘 노래를 같이 했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그래도 일하다가 정말 힘들면 이렇게 노래도 많이 떠오르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 노래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로 나갔더니 다리가 접질리고 마을로 나갔더니 3년 만에 소진되고 네. 아, 그 머리 엄청 쉬었어요. 하얗게. 마을로 나갔더니 머리가 쉬었고 네. 혹시 그러니까 평가가 두 분 아까 평가 말씀하셨는데 평가 아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막 이런 거. 그 전문가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란 분이 전문가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런 툴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불만 있으신지 이거 가도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만약에 마을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상이 중요할 건데 1급 자격증을 소지하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교수는 전문가인지 이런 좀 성찰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로 나간 사람이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지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지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주민을 몇 명 만났나 뭐 이런 건가요? 몇 명 만나? 야도 있고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냐,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뭘 같이 했냐 이런 거를 하는데 읽어보니까 마을에서 부합되는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했었죠. 근데 아까처럼 지역 1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껏 해라 뭐 이런. 네. 그래서 안심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춰서 좀 타협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세요? 뭐 교육 같은 게 뭐 이용자 인권 교육 뭐 이용자들한테 뭐 이렇게 뭐 서명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내부에서도 꼭 이렇게 평가에 맞춰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가 점수는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관장님은 괜찮으시고 머리털 안 빠지시고 관장님은 갈수록 저는 그렇지만 아무튼 완전히 보고 계세요. 뭐 관장님이 많이 뭐 힘드시겠죠. 저희도 되고 뭐 이렇게 관장님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장님도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아무튼간에 저는 일단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타협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은 타협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평가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을 만나는데 서류가 너무 많거나 시트가 많았을 때 그분들은 취소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아까 김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나자마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고향은 어떠세요? 이런 자체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석 선생님은 평가에 조금 자유로우시죠? 네, 저는 사회복지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마을 사업은 외부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해서 주민들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산하의 사업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는 꼭지만 저희는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녹여내는 거랑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사회복지 기관에서 항상 오면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기관과
실무자 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소통이 참 많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분명히. 근데 사회복지사는 열정과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기관 차원과 개인 차원을 조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 마을로 나가는 복지기관들을 보면 그 과정 없이 거의 조직에서 그냥 지금 대세가 그러니까 나가서 조직화해와 나가서 뭐 해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실적 채우기 중심으로 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마을로 나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실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몇 명 활용했냐 이런 실적들이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마을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해먹는 것들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내 활동을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들을 본인이 기록을 통해서 실적화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당사자를 무시하거나 하는 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선 이 실적이나 예산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기관장님은 평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내려놓고 해도 괜찮다. 한 것을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말자 이런 주의이신데 또 부장님은 또 평가 점수가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겠어요? 당연히 후자에 맞출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복지관의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점수가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회를 돕는 일인데 이것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청에서 숫자로 평가하고 복지부에서도 평가할 때 숫자를 보고 또 운영위원회나 운영이사회를 할 때도 숫자를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김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숫자를 채우는 일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숫자들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외에 우리가 사람을 도운 일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과물 혹은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주로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일종의 과정 기록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민들을 만났을 때부터 그 변화되는 과정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는데 한승희 선생님은 영상으로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한승희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금세 이 어떻게 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한승희 선생님 영상 보면 되게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기록을 사람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 와닿는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권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로서 자기 하는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평가가 매 3년마다 이 지침들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이 평가를 타고 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바로 서면 평가 지침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다리부터 붙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한 기록이 좀 다양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곳은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어떤 곳은 뭐 연말되면 요즘은 책으로도 출판을 하더라고요. 독립출판에서. 그러니까 간혹가다가 보지 않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그 과정을 담은 뭐 보고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네, 두 분. 네. 너무 선생님 지금 눈빛이 이렇게 막 뭐 게임에서 이겨야지 이런 눈빛이에요. 네, 상품이 없고 다리만 다치는데 같이 해봐요. 혹시 그 복지관이 아니고 그 집과 복지관 좀 분리되어 있으시죠? 제가 사실 그 청룡동을 청룡동에서 일을 하면서 옛날에 사회복지 보수교육하는데 어떤 관장님이 거기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입사를 하시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도 청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창문 이렇게 있으면 놀이터에서 통장님 목소리가 들려요. 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들리긴 하는데 그 사례 주민분들이랑은 조금은 분리되어 있고요. 복지관은 걸어서 한 7분 거리, 자치관은 걸어서 10분 거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지도 분리되어 있지 않지도 않은. 네. 같은 마을에 사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떠세요? 그게 장점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 사실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지역의 그 동네의 낮과 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느 구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를 살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도 동네에서 밥을 먹거나 동네에서 장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더 이해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맛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오며 가며 그냥 동네에서 제가 사례주민 평일에 봤던데 동네 가다가 또 주말에도 우연히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럼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도 저희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러고 제가 청룡동에 살아요 그러면 그 주민분들이 조금 더 또 상점분들이나 그 통장님들이나 더 저를 쉽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동장님도 그 제가 복지관 직원이지만 동의 일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오빠랑 같이 전입신고를 이제 오빠도 저랑 같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동장님이랑 같이 또 얘기하고 오빠랑 같이 셋이 차 마시고 이렇게 오고, 동장님도 이젠 저를 가끔은 우리 직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말을 놔버려요? 아니요. 네, 말을 편하게 하세요. 말 편하게 하시고 잠깐 시간 될 때 왔다 가라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이랑 우리는 다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좀 수월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얼굴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힘든 건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저희는 뭔가 끝이 없는 말 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뭔가 계속 또 있고 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좀 소진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일과 삶이 이제 구분 안 되는 느낌 이런 거? 네, 최대한 구분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일도 같이 하고 하면 토요일에 뭐 도배를 하는데 뭐 봉사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좀 토요일날 같이 이제 그러면 지역 주민센터에 주인님도 토요일에도 나오시고 저도 나가고 같이 도배도 하기도 하고, 저야 뭐 대체 휴무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주임님은 4시간밖에 안 돼요. 또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니까 피곤하다 좀.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것저것 해야 될 거는 많고. 네. 선생님 어쨌든 체력 보강이 내년도에 구성을 해요.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네. 그리고 주말 부부시래요. 아까 신랑이 오셨었거든요. 네. 아까 그 오빠 가셨나요? 안 갔어요. 네. 오빠 어디 있어요? 네. 신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그러지만 부부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눈물 나는 거지 오빠 아니. 생각해? 제가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우면 되게 왼쪽 눈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빠가 부끄러워요?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네네. 아니 오빠는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인사죠.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아니요, 지금 연애한 지 27일밖에 안 됐어요. 무한솔. 이것도 연애할 때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어차피 헤어질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혹시나 이제 사시는 곳하고 지금 일하시는 곳이 어떠세요? 선생님 달라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용인 살고 있고요. 용인에서 복지관까지 한 30분 차로 그렇고 네. 또 복지관에서 원촌동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최근에 좀 독립을 해볼까 해요. 결혼하면 영영 혼자 못 살 것 같아서 네. 요즘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 살면 좋을까? 후보지가 원촌동이고요. 하나는 광교동이라고 복지관 앞에. 그래서 원촌동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이게 어떤 분들은 업무랑 좀 분간이 됐으면 좋겠다. 6시 이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가사가 솔직히 좀 없거든요. 네, 개념도 없는 것 같고 네, 좋아요. 개념도 없고요. 발표 순서도 없고 막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러면 PT는 안 네. 되고 막 괜찮았어요. 퇴근해서도 뭐 슈퍼 이런 관계 맺으면 네. 그냥 그 삶이 좀 사회복지사처럼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원촌동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 선생님이 네. 이게 잠깐 PC가 꺼지면 그냥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은 싫대요. 네. 싫다고 싫다고? 네. 저는 이제 요런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면서 하는 워크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왜 제가 질문 드렸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워커들은 다른 곳 가서 주민 조직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동네에선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는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고 또는 30대 이하의 좀 워커들은 이제 과거의 경험이 이제 그 아날로그적 경험이 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해보는 경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통칭해서 누구를 만나는 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웍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꼭 이제 어르신 같고 막 그 자꾸 태극기가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거죠. 선생님 두 분은 좀 이렇게 좀 선생님 좀 능글능글해 보여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뭔가 다 어르신들하고 하면서 초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막 얼굴이 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평온해 보이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사신 곳하고 지금 일하시는 곳이 어떠세요? 사는 곳은 전주고요. 네, 일하는 곳은 김제인데요. 저는 아니면 이제 가까운 곳인 거예요? 차로 40분 거리로 김제니까. 네. 전주에서 김제는 한 40분, 저희 집에서 저희 마을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복지관은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시 출근, 6시 퇴근. 그래서 마을 사업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직에서 이 근무하는 거에 대한 유연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은 아니거든요. 일이 있으면 주말에 가기도 하고 일이 없으면 평일에 쉬기도 하고 다른 업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은 저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냥 그 마을의 사무장 그리고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접근할 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호칭은 이제 뭐 할머니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불러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마을 공연하는 팀하고 제가 청주를 갔다 오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자꾸 우리 할머니들이 뭐 잘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게 거슬렸다고. 나는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호칭을 들으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해서 저는 계속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그분에 맞춘 호칭이겠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는 것과 마을 사업을 할 때 그 좀 더 이점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술 한잔 하고 아니면 같이 밥 먹고 이런 경우들이 저희 이제 회의할 때 거의 그 추진위원회하고 저녁에 회의를 많이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업무적으로만 복지관에서 접근을 하면 낮에 만날 수 있는 인원은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마을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걸 하기가 어렵죠. 그냥 그 낮 시간에 만나는 몇몇과의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는 형태의 걸로 접근할 가능성들이 좀 커서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직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저녁에 야간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일찍 나와서 뭔가 주민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일로 인정해주고 그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마을에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의 좀 유연성을 함께 겸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만약에 이제 제도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요 시간에 대한 보장도 조금 제도적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워커가 소진될 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환경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체 휴가가 있긴 하지만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아마 전문가 집단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출퇴근 시간의 연동성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저녁에 또 삶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의제 수립하는 것들은 사실 저녁에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아침 시간 좀 늦게 가고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시차 출퇴근제가 있어가지고 탄력 근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시 뭐 출근하거나 뭐 11시 출근하고서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뭐 시간 단위로 대체휴무를 쓰거나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되게 유동적이에요. 괜찮네. 이거 평가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유동적이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할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할 일은 있겠죠. 그 경계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주민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민의 삶도 보장이 돼야 되고, 일을 한다면 그 경계에 대한 것을 좀 지키면 좋겠는데, 지금 질문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세 분의 강의를 통해서 느낀 바도 컸대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개인의 삶은 없을 것 같대요. 개인의 삶은. 네. 그래서 다들 잘 지내시나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연애도 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김석 쌤이 애기도 지금 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여진 아까 페르소나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행복한가? 네, 이걸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일하면서 내가 정말로 재밌나? 아니면 의미 있나? 이것들인데, 한승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성향이 되게 즉흥적이고 네, 계획적이지 MBTI 않아서 가 있어요.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더 욕심나고 사업에 애착을 가지니까 기간에 애착도 가지고요. 기간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 웃는 표정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 만나기는 일단 가장 기본인데, 예전에는 무작정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약간 좀 전략을 세워서 가고요. 의도적으로 막 목적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시간차를 두고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한 개만 하고. 예. 제가 할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개인의 삶, 저희는 개인의 삶 있어요. 9시에 출근을 해서 복지관에 10시 반에 나가요. 그래서 6시에 현장 퇴근을 해요. 그래서 칼퇴 되게 잘하고요. 그 퇴근을 누가 지켜보진 않는데 양심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것을 나는 감시 감독하지 않으니까 관장이나 기관장은 편하신 거고, 그리고 이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서로 이제 믿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확인 전화하거나 어디서 찍고 가거나 갑자기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덜해질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칼퇴를 한다. 네. 네. 선생님 혹시 A는 지금 사회복지사세요? 아니면은? 네. 그 A도 칼퇴하시고? 일을 안 하는 것 같던데. 곧 잘릴 것 같아. 아무튼 재밌다 그죠? 그 가끔 네. 빨리 가고 싶을 유혹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늘 되게 기쁜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10분만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은 네. 팀원이 안 된다고 잡아요. 팀원이 네. 그쵸. 상호 감시하는 체제인가 봐요. 네. 신뢰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6시 이후나 신뢰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는 좀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10분 빨리 간다고 더 좋아질 것도 아닌 것 같고, 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그쪽 다 CCTV가 있어가지고 찾아낼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제 이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복지관에 갔는데 젊은 직원이 자기 별명을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래요, 복귀. 네, 복지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는 마을로 지향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 조직하려고 낮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고 다 뭐 같이 장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와서 행정 업무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정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서류도 내야 되고 또 내일 회의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지역 조직 하다 보면 담당자가 그걸 다 거의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또 위에 분들이 또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거 지금 여쭤보셨는데 혹시나 지금 마을에서 그런 일 하시면은 행정을 같이 하시면서 마을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만난 다음에 뒤에 처리하시는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로 나갔다가 복지관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행정인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점 공간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례 관리에 서비스 제공에 지역사회 조직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일지도 써야 되고 서비스 뭐 일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저는 제가 또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활동일지는 이것도 제가 그냥 쓰기는 하는데 그 대신 예전에는 상담일지 같은 거를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사인해가지고 제출했으면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그냥 상담일지 이것도 일이잖아요. 일지 뽑고 분류하고 이것도 일인데 그거 안 하고 전산에만 넣어요. 전산에만 넣고 일주일에 했던 그 실적만 실적 그 현황 보고만 해요. 그러면 이제 담당 뭐 팀장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팀원들 다 이렇게 작성했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슈퍼비전 줄 거 있으면 별도로 슈퍼비전 주고 이제 그거 다 해서 부장님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담지 뽑고 사인하고 뭐 이런 시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그런 행정 업무를 조금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 그 저기 시간이 진짜 지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저희 팀에서는 금요일 오후 이런 시간은 아예 일정을 만들지 말고 서류 작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조율하고 있어요. 네. 광교는 어떠세요? 선생님? 행정에 대한 거. 선생님은 거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고정 거점은 없는데 그냥 카페에 그렇죠. 있고요. 카페 동네 네. 카페. 그 보통 행정 업무를 하면 공용 서버라고 하죠. 본서에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럴 때는 복지관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아니 좀 가져와가지고 파일을 대충 확인하는데 솔직히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예 나를 잡고 복지관을 복귀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그 행정력은 업무일지예요. 모든 일을 업무일지에 다 이야기체로 쓰기 때문에 뭐 상담을 했다고 해도 상담일지로 따로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사례관리 실적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상담일지로 적는데 웬만하면 업무일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한 달에 기한 번호가 3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거의 없어요. 그 공식적인 뭐 프로그램 할 때 계획서를 쓰긴 하는데 뭔가 계획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좀 많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좀 없는데 최근에 좀 팀장이 돼버리니까 선생님께서 네 좀 그 있더라고요. 공통 업무라는 게. 그쵸. 그래서 그거에 좀 시간이 뺏기면 주민을 못 만나요. 근데 제가 못 갈 때는 안 하는 선생님이 알아서 잘 가요. 그래서 뭐 하고 왔냐 하면 2시간 동안 뜨개질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업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 때문에 지금 아예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둘 중 하나는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명이 하시고 선생님들은 몇 명이세요? 청룡 저희는 3명. 3명.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농촌에 갈 때 선생님 거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혹가다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광교는 그래도 어쨌든 좀 부유한 동네라서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은 시골로 막 농촌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지금 땡볕이 막 이럴 때가 상상만 해도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쉬어야 될지 그런 건데 혹시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김제에서 지금 한 번 나가시는 거죠, 일주일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아주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관에서 과장을 이과를 맡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나가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한 명의 직원이 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아닌 다음 날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고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로 나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컴퓨터에 앉아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발도 안 하고 싶지 예. 않아요. 농촌에 내려오기 전에도 서울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강서구에 일을 했는데 그때도 기관에서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 시간에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 방문을 간다 뭔가 계획적인 게 있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을 할 때는 출근하는 길에 슈퍼 들려가지고 인사하고 퇴근하는 길에 가다가 뭐 떡집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기관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니까 행정서류는 첫 번째는 과정기록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부분을 합의를 이끌어냈던 거고 물론 아까 보니까 뭐 연간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연간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있고요. 연간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일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주민 강점 중심 사업, 여가 문화 사업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업 실행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록을 하는 부분은 하루 나갔다 오면 항상 5시부터 6시까지는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기록하냐면 면 사무소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5시까지는 활동하고 5시, 6시까지는 무조건 기록하는 시간. 그래서 집중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다음날 출근하면 그렇게 올렸던 기록들을 드래그해서 과정 기록지에다가 그렇게 합의되어 있는 기록지에다가 담아내서 결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김석쌤은 그런 거 없죠? 한 달에 한 번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 농림부에 제출하는 활동 일지만 쓰고요. 저거 복지부고 농림부. 근데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 행정 서류를 확 줄일 필요는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행정 서류를 쓰는 이유가 말씀하신 신뢰가 기반하지 못한 솔직히 업무일지 안 써도 되거든요. 업무일지가 뭐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이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일지를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업무일지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상담일지 나눠 쓰고 뭐 사령관 일지 나눠 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 활동에 적합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서로 좀 얘기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문화들이 좀 나오면 행정이 줄어들 것 같고, 돈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일어서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위에 질문 못 들어가려고 보실까봐 역할 좀 잘하고 보여주세요. 역할 잘 돼요. 계속 서 계시는 걸로 할게요. 네. 재밌다. 이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끝나고 같이 밥 먹나, 우리? 같이. 아무튼 뭐 재밌어 죽겠어, 지금. 네. 선생님, 그 아까 송배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역 주민 조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혹시 노하우가 좀 생기셨나요? 이렇게 아까 뜨개질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제 매개되는 건데, 혹시 주민 만나면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보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이 보듯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뭔가 매력적인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주민들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갔을 때 좋았던 경험들. 네. 그런 매력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얼굴 빼고. 방법은 없고요. 그쵸. 그 담당자가 진정성이 있으면 다 통한다고 봐요. 거짓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갑자기 강남역에 가는데 전단지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헬스장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노예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하고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적극적일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거의 먼저 제안을 해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전 아까 사우나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됐어요. 사우나다가 목욕탕 아저씨랑 이렇게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티켓 딱 주고 가요. 아 그게 저도 처음에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월평빌라의 월평빌라. 그 사회복지사님이 그 임용 서비스를 솔직히 복지관에서 받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받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미용실을 가요. 뭐 사우나도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게 보통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역에 있으면은 내가 지역장을 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친구를 좀 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임용 서비스 뭐 사우나 뭐 이런 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가보자. 이렇게 처음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저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면 생각보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습관이 되면은 같이 다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에 연계가 되고 또 이렇게 기본 파생이 돼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가서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목욕탕 그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있는 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보면 사육사가 잘 연결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자원적인 그 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연결하고 싶고 공간을 잘 이용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돌아다니다 보다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목욕탕 그런 의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 아마 사회복사하시는데 이거 육아휴직 중이래요. 근데 이제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일가정 양립이 너무 갈급하대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 이게 되게 급한데 혹시 자제분은 있을까요? 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없는데 그럼 아마 이제 그분은 일가정 양립이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은 네. 근데 이제 대형 복지관에서 마을살이 하면서 일 가정 양립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계약직 직원들 2명이랑 같이 했고 직원들이 퇴사하고 이번에 5월에 이제 육아휴직 가셨던 분 저희 팀으로 오셨고 7월에 했던 예전 팀장이 저희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저랑 이제 팀원 두 분은 이제 다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아침에 긴급한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고 아침에 휴가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본인이 삶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긴급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를 먼저 좀 거기가 가족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복지관이 그 문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일가정 양립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연말에 우수기관 막 평가할 때 저는 사업을 많이 한 쪽은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팀 때문에 나머지 복지가 다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긴 다 해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많이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랬거든요, 저한테. 자기 소개 자기는 복지관에다 뼈를 묻어버리겠다고. 근데 제가 뼈를 좀 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은 죽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자꾸 그런 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마을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것도 그 마을의 구성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복지관이나 재단에 저는 그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치 있게 좀 잘 상정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현장과 이제 그 노하우를 좀 잘 받아들여서 이제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내용들 잘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세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복지관 업무도 하지만 자기 이제 사는 곳에서 되게 꿍꿍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조금 연결시켜 볼게요. 활동을 지속하는 자기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도 분명히 있을 건데 선생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김장 1+1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또 나눠주는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꿍꿍이를 하시는데 네, 사모님은 계속 좋아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혼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 듣고 보고 계시나요 이거?
SNS를 안 하는데 페북을 얼마 전에 시작해서 친구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모든 글은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 오늘 쓰셨구나. 그래서 외부로 올리지 말라고. 사모님은 지금 발이 이렇게 된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다니까 뭐라고 해서 서울 올라가. 한숨 쉬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집에 가실 거예요? 집에 한 12시쯤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자유입니다 오늘은. 네. 얼굴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자유입니다. 선생님 집에서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사실 검색해보면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다산인가였나요? 거기 택배 문제로 시끄러울 때 정 선생님이 순수하게 했던 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매체는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기 안 좋은 동네. 근데 한편 카페를 하셨거든요. 네, 그 한편 카페에 대한 소개와 선생님이 했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 이거 난 하고 있을까? 남들은 쉬라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 그냥 보이는 문제들을 보고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돕는 건가 이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사람과 사회를 돕는데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게 돕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제가 기관에 가서 만나는 김제라는 지역사회에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까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뭐 한편 카페나 이런 일들도 처음부터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니고 우리 똑똑똑똑한 김숙수 관장님 강의를 듣고 아파트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에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한편 카페라는 것은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1층인데 저희 집 앞에 티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커피나 간식 같은 거 두고 경비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이나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여사님들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단에다가 나눔 박스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 중에 오며 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곳을 함께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서만 김장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배추, 김장 배추, 분리 배출 방법 이렇게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길래 아파트 김장 처리됐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참에 김장 하실 때 한두 포기만 더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좀 나누실 수 있도록 요걸 제안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땡땡 아파트 한 포기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가정, 200가정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처음 한 것 치고는 한 20여 가정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었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혹은 아니면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논리적인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는 문제가 없고 이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희는 이사를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아파트에서 이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 주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건데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공간 이 아파트도 하나의 지역사회로 봤던 것이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파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모님은 싫어하고 이제 사모님 되게 많이 지지하세요. 사실은 이제 공간도 많이 이제 내어주시고 살이 안 찐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야 되고 또 이제 동네도 해야 되고 복지관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되게 안쓰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은 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는 나의 요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누가 그러셨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것이었는데 일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어떤 건지?
어르신들은? 돈 벌려고 하면 복지관 들어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 현재의 마을 활동으로 치면 저는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활동비를 받고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건 무엇보다 개인적인 요인, 이기적인 동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이타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한데 전 제가 재밌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도모하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즐거워요.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게 저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 때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도 근무할 때도 그냥 제가 해버리면 오히려 더 빨리 하거나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나가서 해달라고 좀 부탁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했거든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나 혼자 행정서류 만들어서 처리해버리면 기관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도 쉽게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래서 그 다음부터 취업도 못하고 저 네, 저도 그래서 마을 활동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개인적인 요인이 저한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내가 재밌다고 해서 주변에 지지나 동의하는 사람이 적으면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정말 이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외부적인 요인은 제가 이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고 거기 위원장님이 계세요. 위원장님이 제가 하는 걸 거의 전적으로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뭘 하겠다고 하면 해보라고 하고 혹시나 위원장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뭐 도와줄 거 없는지를 하고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만큼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기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각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무자들이 정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더 신나게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복지관에 있을 때는 뭔가 실무자 회의를 하잖아요. 혼자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뭐 공동사업을 하거나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결정되나요? 기관에 가서 보고해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죠.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만나요? 팀장님, 기관장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해 하고 지시해보면 훨씬 빨리 끝날 걸 왜 실무자들 만나서 얘기하라고 해놓고 틀어지잖아요. 다. 그럼 일하기 싫잖아요. 그런 요인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마을에 나가면 마을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이 순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기관에 승인받고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할까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기관 못되라고 아니면 지역사회 잘못되라고 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즐겁게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셨구나.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좀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복지사가 나가면 그냥 복지관에 타이틀을 두고 나간다 생각하시고 결정권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게 선택이 그 즉흥적인 것이라도 맞다. 그리고 관장님은 그 뒤에서 책임을 같이 져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컨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더라도 사후에 그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권한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선수가 특별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현실적인 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도권의 현실, 뭐 기관의 현실. 그런데 이 현실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복지사 할 때는 우리 기관은 팀장님이 이래서 안 돼, 부장님이 이래서 안 돼, 관장님이 이래서 안 돼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 탓만 하면 변화되는 건 없고 5년 10년 돼도 그 사람은 계속 현실 탓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도 뭐 원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회복지사이든 중간관리자이든 최고 중간관리자이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그 기관장님이 언제까지 우리 기관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법인이 바뀌면 새로운 기관장님이 와서 내가 생각해왔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날개를 달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혁신적이에요 지금. 그죠? 예. 기도람 되겠구나. 산타할아버지는 선물을 보내고 관장님을 몰아내거나 관장이 나왔기도. 아무튼 주여. 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워커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팀장님이나 부장님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주민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맥당 헤딩하라가 아니라 좀 인사도 좀 시켜드리고 이 과정들을 좀 이렇게 루틴 좀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뭐 슈퍼비전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그것들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실은 주민들 만날 때 우리가 동네 살면서도 인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목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소개해주면 좀 쉽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괜히 좀 더 한 단계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을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하면 그 현장을 가는 거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두세 명이 같이 가서 하루를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백날 설명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페이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 하겠지. 난 뭘 도울까. 이 공감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만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시간당 꺼지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할까요? 네, 이제 얼굴이 이제 막 그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마을로 나갔더니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나갔더니 나의 프레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복지는 우리가 약간 주민을 대상화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갖다 드리고 힘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기세 우리가 다 한다. 근데 혹시나 마을로 갔더니 나의 관점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히 좀 얘기해주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마을로 나갔더니 나는 어떤 관점이 생겼나. 마을로 나갔더니요 주민들이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네. 굳이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주민 만나는 것 중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지역의 게이트키퍼를 찾으시면 돼요. 그 게이트키퍼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네, 이장님, 부녀회장님 먼저 만나시고요. 네, 그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더 만나기가 쉬워요. 네. 방학골복지관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두봉이동과 방학이동과 관계할 때 방학골복지관 관장님은 직원들을 주민자치위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주민자치 교육을 하면서 주민과 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에 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집을 알아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주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네,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관장님이 밥 먹으러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키퍼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 어떠시지? 마을로 나갔더니 난 어땠다. 저 나가지 마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정수씨님 어디 갔어요? 행복님. 찾지 마세요. 찾아버릴 거예요. 행복님이 나가셔가지고 저는 행복의 좀 키워드를 마저 말씀드리면 마을로 나갔더니 행복이 나갔어요. 아니요. 빨리 짧게 할게요. 그러면 그 마을에 나갔더니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서비스들이 공존해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가져다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분이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이 그 작업들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마을로 나갔더니 마을로 나갔더니 한승일이 좀 인간이 많이 됐고요. 네, 옛날 많이 혼났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누가 혼을 내세요? 어른분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른들이요? 예의가 없다. 회의 중에 화를 못 많이 낸다. 정말요?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가서 온화해진 면이 많이 있고요. 일단 가서 좀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본인 성장을 안 하면 살 수 없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한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조직화는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역의 분포만 좀 다를 뿐이지 실천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일단 저 때는 약간 선구자라고 해야 되나? 선배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길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면 당연히 헤매고 어려울 텐데 그 길은 다 다를 거예요. 본인이 느낀 게.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제목 같아요. 마을로 나갔더니 길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CO에서 많이 하는 것이 매뉴얼화 시키는데 전 이 매뉴얼은 참고할 뿐이지 매뉴얼대로 안 된다는 게 주민조직 것 같아요. 그러니까 N개의 주민조직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그들과 만나는 그 결을 자기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기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방법론은 절대 저는 이제 먼저 가면 그건 다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 이게 아니라 뭐가 없어도 그러니까 있을 때 더 잘 쓰면 되고 없어도 우린 유지할 수 있는 게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우린 12월까지만 사업이 되고 1월부터 3월은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이때가 마을에 나갈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는 보드를 내년 안에 됐으면 매일 탔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 시간에 웬 젊은이들이 보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궁금할 거예요. 어디 아프냐? 어디 힘드냐? 뭐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루틴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성산에서 예전에 있을 때 어떤 활동가가 구루마를 끌고 가서 하루에 반나절은 뜨개질만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박우영이라고 했는데 그 뜨개질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이제 마지막 세련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구루마가 오고 뜨개질이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뜨는 거예요. 그 뜬 거 가지고 나무를 감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꾸준히 그들이 오는 것들을 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실험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마을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마을로 나갔더니 인대가 나갔더라고. 제목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마을로 갔더니 행복이 나갔고. 네. 서울에서 일을 할 때 정장을 항상 입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넥타이까지 다 해서. 그래서 늘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구두굽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겠죠? 지금 김제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출근 자체를 마을 현지로 하니까 일단 복지관으로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어제 못했던 결과 보고서나 기한도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은 10시, 11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점심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이렇게 지금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고 하면 따뜻하잖아요. 더 나가기 싫어서 오후에도 또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자를 만나는 건 전화로 만나게 되고 또 상담일지로 또 프로포절로 이렇게 대상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마을 현지로 바로 출근하면 보통 제가 일찍 가면 8시 40분 뭐 이렇게 되는데 가면 그때부터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고요.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중간에 제가 어느 순간은 뭘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승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마을로 나간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지에서 모든 것을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고 더 겸손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현 시점에서 제가 봤던 아주 충격적인 집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화장실이 천장도 없고 옆에도 없고 그러니까 계단 2개 올라가면 화장실 변기 푸세식 변기가 있는데 주변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늘막 같은 걸로 둘러쳐 놓고 천장은 뚫어져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018년도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 충격을 넘어서 이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을로 나가는 거, 현지로 직접 가서 주민들과 관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가지 않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나가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느 한쪽으로 흑백 논리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는 행정까지도 그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면은 행정 감시 감독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거고요. 다른 팀이 안 나간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 없고 그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팀 간 신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복지요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공부가 많겠지만 나가서 보면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하는 게 공부가 아닌가 뭐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전 지역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은 자기가 좀 잘 책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그 지역을 좌주지 않게 선생님들이 전문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왜 동에서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사를 전문가로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 더 관여하시고 진행도 좀 도와드리고 관장님 좀 더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좀 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사는 음식 나누는 것도 하겠지만 전문적인 역할이 또 있거든요. 고객님이 그 멋스러움과 매력을 좀 뿜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김제에서 이렇게 오신 선생님과 그리고 광교에서 어떻게 오신 분, 선생님 저 지금 전라도에서 두 분 오셨고 서울 계신데, 그리고 정말로 먼 데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 멀리 오셨는데 서로가 나중에 좋은 이야기를 한번 전체가 나눌 수 있는 컨퍼런스 한번 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년에 조금 더 재밌는 거 같이 기획해서 같이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